네, 안녕하세요. 로이 채널 로이입니다. 오늘 시황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 나스닥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나스닥은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 오래된 이 하락 터널을 갖다가 이제 끊어내고 올라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서 올라왔는데, 자, 이 올라온 부분에서 혹시라도 만약에 무너진다면 이 갭 메우기 정도까지만 무너질 수가 있다. 왜? 이평선들도 충분히 올라왔고, 그리고 이 하락 터널을 갖다가 깨고 올라오는데 좀 힘들었거든요. 자, 이 구간을 지났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다시 눌린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솔직히 설마 여기까지 내려올까 싶어요. 이 구간에서 충분히 어느 정도 기간을 움직였기 때문에 크게 무너지더라도 여기 14,000포인트 정도 눌림 시 14,000포인트에서 지지받고 다시 또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게 아니고 반대로 이제 눌림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이제는 돌파 가능한 모습이 나와요. 돌파가 가능하려면은 이 구간을 돌파하려면은 뭔가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남아있는 재료들로 봤을 때는 우선 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고용 데이터가 다음 주에 굉장히 중요해요. 고용 데이터가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FOMC가 있습니다. FOMC 이 FOMC에서 이제 파월 발언이나 어차피 동결인 거는 확실해요. 거의 100% 동결이기 때문에 그냥 동결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여기서 움직일 수 있는 건 파월의 발언이겠죠. 근데 뭐 파월이 대놓고서 우리 금리 인하할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기대는 안 하지만 이번에 말했듯이 약간의 긴축을 이어가는 듯한 발언이지만 그 안에서 비둘기파적인 내용들이 조금 나와준다면 충분히 이런 내용에서 돌파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에서 굳이 막 하방으로 막 세게 때려 내려갈 만한 그런 재료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당장 막 크게 들어 올릴 만한 재료도 딱히는 없어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 좀 소화를 해 주려면은 뭐 옆으로 지금 버티는 그런 모습이 이어가거나 아니면은 고용 데이터가 좀 좋게 나오면서 이 전고점 부분까지 앞에서 대기하는 그런 모습들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FMC가 나오면서 거기서 이제 돌파가 나올지 그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나스닥은 충분히 많이 올라와서 안정적인 상태이고 지금 국장 같은 경우는 그 부분도 아직 못 끊어냈죠. 위에서 날라오는 이 고점 그리고 이 고점 이 구간을 갖다 뚫어야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 구간에 들어와야지 지금까지는 반도체가 한번 움직이고 2차 전지 한번 움직이고 나머지 이제 개별 뭐 로봇도 한 번씩 움직이지만 로봇은 뭐 시총 자체가 워낙에 크지가 않잖아요. 시장을 이끌어갈 만한 시총은 아니에요. 자, 걔네들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걔네들이 안정적으로 들어왔을 때 요 구간에 이제 들어올 거예요. 그랬을 때는 걔네들이 빠지지 않고 뭐 큰 섹터들 반도체나 아니면 2차전지 애들이 그냥 옆으로 보완만 때려주더라도 나머지 종목들이 크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은 여기라고 봐요. 그래서 요 구간에 들어오면은 그때 돼야지 이제 웬만한 종목들이 다 빨간색을 막 보여주는 그런 구간이 나올 겁니다. 지금 미증시 같은 경우도 지난주만 하더라도 이게 아닌데 미증시만 하더라도 지난주만 해도 그게 있었죠. 어디 갔을까? 네. 금요일만 하더라도 금요일날 시장이 굉장히 크게 올랐는데 보시면은 빅테크들 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나 뭐 아마존이나 엔비디아나 자 테슬라 메타까지 자 이런 식으로 이 친구들 7개가 전부 다 크게 오르지 않았는데 시장을 끌어올렸거든요. 오히려 러셀 2000 같은 경우가 더 크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소형주들이 굉장히 크게 올랐어요. 파월 발언 이후에 소형주가 왜 크게 올랐냐 이걸 생각하면은 이제는 시장이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게 이번 파월의 발언이에요. 뭐 파월 발언이 안 좋게 나온 것처럼 뉴스가 보여요. 근데 그 파월 발언을 전부 다를 다 보게 되면은 그 안에는 정말 얘가 긴축하려는 게 아니구나. 그냥 첫 문장만 그냥 우린 긴축을 더 할 수도 있어요라고 던져놓은 그런 멘트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미친 듯이 다시 들어 올렸거든요. 그때 움직였던 게 지금까지는 이 7개 빅테크의 7종목이었다면은 금요일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었죠. 다우가 크게 오르고 그리고 러셀 2000이 오르면서 그 개별 종목들 자 여기 녹색깔 엄청 많이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 개별 종목들 소형주들이 좀 많이 올랐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에도 또 그런 움직임 보여주는지 국장 같은 경우도 지금 그 구간 바로 앞에 있거든요. 자, 국장 같은 경우도 요 구간에만 들어와 준다면 이제 소형주부터 웬만한 다른 종목들이 막 크게 오를 거예요.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이렇게 대형주들은 그냥 버텨주는 역할을 해줄 거고 뭐 2차전지에서도 버텨주는 역할을 좀 하면서 조금씩 움직여주겠죠. 2차전지 좀 빠졌으니까. 자,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봐요. 그래서 국장도 요 구간 들어가는지 해서 이걸 돌파해서 들어가면은 이제 좀 안정적으로 가거든요.
하방 차트에서 이제 상방으로 좀 전환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구간입니다. 그러고 증시자금 보면은 증시자금 뭐 크게 들어오진 않았어요. 그냥 거의 유지하는 그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이제 47조 정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자 신용잔고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은 이제 뭐 17조 아니면 뭐 17조 2천 뭐 왔다 갔다 해요. 뭐 그렇게 크게 늘어나는 모습도 아니고 뭐 무난한 것 같습니다. 여기도 크게 문제 있어 보이진 않고, 자 일자별로 보더라도 외국인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서 뭐 그렇게 들어온 것도 없고 나간 것도 없어요. 그냥 평이한 모습이었고, 기관 같은 경우가 조금 세게 들어왔죠. 5천억에 2천억 들어왔는데 뭐 4천억 나갔는데 뭐 2천억 또 중간에 들어왔으니까 조금 매집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죠. 외국인은 그냥 평이했고 기관이 조금 들어왔다. 그리고 조금 달랐던 거는, 그 전주랑 달랐던 거는 외국인들이 좀 2차 전지 쪽으로 좀 들어오게 되면서 외국인 수급이 코스닥에도 조금 잡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어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그렇게 잡아주는 모습 없었는데 연속적으로 뭐 천억 단위로 계속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이고, 금요일도 별로 안 나갔죠. 자 근데 뭐 이제 기간 조금 나갔는데, 기간 나간 건 뭐 수량이 적으니까. 자 선물을 보더라도 선물 같은 경우는, 외국인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뭐 그래도 선물을 좀 들어왔어요. 대충 6천억에 6천억, 6천억과 3천억 해가지고 한 1조 정도가 좀 들어온 다음에 소량 정도 다시 좀 던져주는 그런 모습이었고, 기관 같은 경우는 뭐 조금 던지는 모습은 있었습니다. 주 초반부터 해가지고 대충 5천억 던져줬고, 그러니까 5천억 던진 거 거의 다 외국인이 다 받아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물에서도 뭐 특이하게 뭐 누가 막 이탈을 했다, 뭐 강하게 매집했다 이런 거는 없는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이번 한 주는 그냥 좀 눈치 보는 그런 약간 모습이었던 것 같고, 아무래도 파월 연설이 끝났고 파월 연설에서 미증시가 금요일날 괜찮게 움직여줬거든요. 저는 오히려 저 7개가 좀 안 오르면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더 오히려 전 좋다고 봐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렇게 소형주들이 좀 움직여주는, 이제 좀 돌아가면서 이제 섹터 순환이 좀 되는 모습이거든요. 여기도 자 그런 모습이 좀 이어가줘야 되고, 그럼에 불구하고 이제 얘네들은 떨어지면 안 되겠죠. 뭐 구글, 메타, 아마존, 테슬라, 그리고 엔비디아, 마소, 그리고 애플까지 전부 다 이거 7개는 빠지지 않고 그냥 버텨주면서 소폭 움직여주는, 요 정도만 움직여준다면 나머지 애들이 시장을 끌고 올라갈 겁니다. 이제는. 자 그래서 국장도 그 구간에 들어가는지 이제 좀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시장은 요 정도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크게 국장도 무너질 가능성은 낮아 보여요. 뭐 눌림은 나올 수는 있겠죠. 한 번씩은 이렇게 눌림 나오잖아. 요 정도 눌림이야 뭐 당연히 있는 건데, 자 이런 게 아니고 뭐 크게 빠져가지고 여기까지 막 빠진다? 그렇게 보기도 어렵고, 국장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때는 빠진다면 이 갭매우기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60일선도 이제 어느 정도 평이하게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20선 좀 있으면 돌파 나오거든요. 정배열로 차트가 변경이 돼요. 이평선들이. 자 그 구간에 돌입되기 때문에 여기서 빠진다, 세게 빠진다 하더라도 이제는 2500은 깨질 수 있겠죠. 대략적으로 좀 세게 깨져도 2400 한 60? 70 정도까지 깨질 것 같아요. 많이 깨져봐야 요 구간이에요. 여기. 그래서 요 구간 많이 빠져야 요 구간이고, 상승으로 전환해서 요 구간에 들어간다면은 개인적으로는 2600까지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구간은 이제 만들어지지 않았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시장을 크게 박살 낼 만한 그런 재료들도 없고, 다만 이제 강하게 올릴 재료는 없지만 이제 해외 증시나 이런 걸로 봤을 때 크게 못 따라간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좀 따라가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네요. 자 지난주에 있었던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우선 PCE가 나왔죠. 제가 지난주에 봐야 되는 것 중에 중요한 거는 PCE 그리고 파월 연설 요 정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 특별한 게 없었거든요. 그 이외에 뭐 이제 FMC 뭐 위원들의 이제 발언들 뭐 이런 것들 있지만,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이제 볼 필요는 없고, 당장 우선 내용 볼 거는 PCE였어요. 근데 PCE에서 강하게 올라가진 않았어요. 아무래도 PCE가 좋을 거라고는 저도 지난주에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당연히 PCE는 좋았어요. 그리고 3% 올라가면서 2년 7개월 만에 최저점을 갖다 찍었고, 그리고 내용을 보게 되면은 자 10월 PC는 전년 비해 가지고 3% 정도, 그리고 근원 같은 경우에는 전년 비해 가지고 3.5% 정도. 중요한 거는 근데 예상치를 너무 정확하게 부합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상치가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거보다 한 0.1씩이라도 조금 더 빠져주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했었는데,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이미 어느 정도 PC가 좋을 거라는 거는 CPI에서 좀 봤었고, 유가 빠지는 것도 봤고, 이미 기대감으로 어느 정도 올라와 있었거든요. 시장 자체가. 미증시 같은 경우는, 자 미증시는 어느 정도 좀 올라와 있었던 찰나에 예상치보단 조금 더 좋았으면 시장을 한 번 더 들어 올렸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 그래서 요 정도 숫자가 나오면서 그냥 버텨주는 그런 모습을 계속 이어간다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PC에서 강한 모습을 못 보여줬고, 방향성을 뭔가를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재료였음에 불구하고 그냥 예상치만큼 나왔으니까 그냥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 나왔으니까 그냥 크게 빠질 이유는 없다 하면서 그 정도의 움직임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이 이제 파월 연설이죠. 파월 연설에서는 파월이 매파적인 발언을 했다라고 보여지기는 해요. 근데 그게 사실 매파적이지 않거든요. 그건 뒤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서 우선 시장은 S&P 500 같은 경우에 연중 최고치, 다우 같은 경우도 연중 최고치, 러셀 같은 경우에 3% 가까이 올라가면서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나스닥이 조금 덜 올라갔는데 그건 아까 보셨듯이 자, 빅테크 7개의 빅테크가 못 올라가니까 얘네가 워낙에 덩치가 크잖아요. 얘네가 그냥 버텨주니까 나머지가 강하게 진짜 강하게 올라갔어요. 나머지 애들은. 그러니까 소형주들, 중형주들 이런 애들 강하게 막 올라갔는데 그걸로는 뭐 이제 이 7개가 쉬고 있는데 뭐 시장을 갖다 끌어올릴 수는 없겠죠. 자,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연준에서 뭐 이제 경고라고는 하는데 뉴스는 대부분 이렇게 경고고 안 좋은 내용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깊이 있게 좀 들여다보면 조금 내용은 좀 달라요. 자, 이나 언급이 있었어요. 여기를 보면은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몇 달간 낮은 인플레이션은 환영할 만하다. 괜찮다. 그리고 충분히 제약적인 정책을 달성했거나 정책이 언제 완화될지 자신있게 결론 내리기는 이르다. 얘가 당연히 파월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런 위치에 있잖아요. 연준 의장으로 이제 있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다라고 봐요. 얘가 하나만 예를 들면은 예전에 우리가 금리 인상하기 전에 금리 인상을 갖다 미친 듯이 때릴 때 그 직전까지 금리 인상을 갖다 한 번 때리기 직전까지 파월은 뭐라고 했냐면은 금리 인상까지는 필요가 없다라는 식으로 계속 발언을 했어요. 그러고 금리 인상을 미친 듯이 때린 거죠. 자,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다시 한다고 하더라도 금리 인하를 하기 그 마지막까지도 절대로 파월은 우리 다 완전히 이제 굉장히 이제 시장이 연착륙을 했어요. 괜찮아요라고 절대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려 얘기하는데 이 돌려 얘기하는 곳에서 정말 비둘기파적인 내용이 있는지 그걸 이제 뽑아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긍정적으로 좀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언제나 얘기하는 건 있죠. 자, 2%에 여전히 미치지 못했고 그리고 경제에 대한 통화 정책 효과도 아직 완전치가 않다. 자, 그리고 전체 데이터 위험을 반영해서 뭐 이제 통화 정책을 결정했다. 그러니까 뭐 조금 더 데이터를 좀 더 봐야 되겠다. 그리고 아직은 2% 아니다. 아직 지금 3%뭐 3.5% 나오지 않냐.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계속 내려오죠. PC부터 CPI 모두 다 인플레이션 지표들은 다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계속 말하는 건 2%예요. 언제까지 2%를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 이야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장이 정상적이지 않고 막 계속 올라가고 국채금리 계속 빠지고 있는데 여기다 대놓고서 파월이 비둘기로 완전히 세게 얘기한다? 그러면은 시장이 난리가 나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조가 될 수 있으니까 파월은 이렇게밖에 멘트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월이 더 세게 얘기했으면은 진짜 세게 새로운 내용을 막 얘기하고 했으면은 이거 완전 진짜 매파네 완전 이거 시장 꺾이겠네 이렇게 했을 텐데 매번 하던 말 그냥 요 정도만 던져주고 그리고 지금 이미 인플레이션도 많이 내려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인정하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인 데이터를 본다고 했는데 데이터들도 다 전부 다 좋게 나오고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을 이제 위로 가자라고 좀 봤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많이 긴축을 하거나 너무 적게 긴축할 위험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금리 자체가 더 이상 긴축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막 내릴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강하게 그렇게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올릴 필요는 없다를 갖다가 지금 돌려 얘기했다고 전 보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금리 인상은 없어라고 정확하게 이거는 못 박아줬습니다. 그러면은 조만간 이제 내리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자 그래서 충분히 이제 시장은 이 멘트들에서 충분히 시장을 갖다 확 돌리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요일 날. 자, FMC는 앞으로 뭐 신종이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뭐 신종이 이제 데이터 보면서 가겠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우리가 충분했는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정책들이 잘 맞아 떨어졌는지, 그리고 뭐 더 해야 되는 게 있는지, 그걸 전부 다 데이터가 알려줄 거. 근데 데이터는 이미 나왔잖아요. PC부터 CPI 다 받고, 고용 데이터 지난달도 받고, 그리고 소비자 지표들, 소비자, 그 뭐죠? 그 소비 패턴 그것도 받고 웬만한 걸 다 받다 보니까 그 데이터를 받기 때문에 다음 FMC는 좀 긍정적이긴 해요. 근데 뭐 금리 인하를 갖다 다음번에 할 가능성은 낮고요. 우선은 동결을 이어갈 가능성은 높습니다. 지금 너무 긴축하거나 긴축할 위험이 없다.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거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이 금리를 갖다 좀 더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인하를 할 건 아니다. 이 이야기인데 거의 시장은 3월 정도에 이제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 많게는 5번 정도 이미 5번에서 진짜 많게는 6번까지 금리 인하를 갖다가 보고 있더라고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준이긴 한데, 자, 그 정도로 좀 보고 있다. 자, 그렇게 보여지고요. 저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많이 해봤자 한 4번 정도 내리지 않을까. 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앞서서 이제 그 전에 발언이 좀 있었거든요. 앞서서 이제 파월 의장이 어 얘기했던 걸 갖다 좀 돌려 얘기하면은 파월 의장은 매파적이기보다는 보다 균형 잡힌 발언을 했다.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막 증시가 올라가고 국채 금리가 막 떨어지는데 여기서 파월이 원래 매파적으로 얘기하면서 이걸 갖다가 균형 있게 잡아줘야 되는데 근데 그걸 갖다가 매파적인 게 너무 약했어요. 진짜 매파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매파적으로 얘기는 했지만 매번 했던 말 그대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균형 잡힌 발언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 고려하면은 오히려 이거는 비둘기파적이다. 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시장은. 그러면서 시장이 막 들어 올리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파월 의장이 먼저 얘기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은 쫙 빠져서 있다가 11시인가 뭐 한 10시 반인가 막 그쯤 미국 시간으로 그때부터 이제 들어 올렸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좀 잘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파월은 비둘기파적인 말을 한 걸로 이제 해석이 되면서 시장은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뭐 국채금리도 크게 빠졌고요, 오히려. 자, 그리고 이거는 2019년도 뉴스예요. 이거 하나 그냥 말씀드리려고 금리 인하를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라고 이제 보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뭐 시장 아직 상황이 아닌데라고 보는 게 있는데 자, 시장이 꺾이기 전에 그러니까 소비 심리가 막 꺾이잖아요, 지금. 막 소비도 지출도 줄고 그리고 기업들이 이제 투자도 줄고 이런 모습이 조금 보여요. 진짜 조금. 그렇다고 지금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다 사라진 것도 아니잖아요. 인플레이션 지금 살아 있잖아요. 그걸 더 줄여야 되는데 그럼 금리 인하 아직 못할 거야라고 보시는 분들 많은데 자, 파월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예전에 2019년에도 파월은 금리 인하를 갖다가 보험성 조정이라고 해요. 보험성 인하라고 하는데 보험성 인하를 갖다가 진행했던 적이 있는 친구예요. 뭐냐? 시장이 조금만 안 좋을 것 같아. 그럼 먼저 때리는 거예요. 한 번을. 자, 그래야지 분위기를 바꿔줄 수 있거든요. 자, 예를 들면 2019년에는 미중 갈등이 있었고 막 그럴 때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자, 이번 금리 인하는 무역과 글로벌 전망의 하방 압력을 갖다가 막기 위한 것이다. 자, 그러니까 시장이 기업들 투자도 못하고 채용도 못하고 약간 그런 조짐이 지금 보이긴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고용 지표가 안 좋아지고 있고 뭐 실업자도 계속 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세게 갈까봐 세게 가기 전에 보험성으로 한 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한 번 때려주고 우선 한 번 맞고 한 번 더 눈치를 보다가 그래도 시장이 더 무너지려고 하네. 그럼 또 한 번 때리고 약간 요런 식이에요. 그게 이제 보험성이 난데 자, 그거를 했던 친구다 보니까 그거를 했던 친구니까 이번에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지표들이 이제 꺾이기 시작했고 완전히 슬슬 꺾이는 모습이 나왔고 한 3월 정도 되면은 충분히 파월은 금리 인하를 한번 때리면서 분명히 발언을 똑같이 할 거다라고 이제 시장은 보는 거예요. 3월에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한다 쳐요. 그러면 파월은 뭐라고 하겠느냐? 이번 금리 인하는 보험성 조정이다. 근데 장기 인하 시작은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왜? 2019년에 그렇게 인하를 시작을 했으니까. 자, 그리고 파월은 이번에 금리 인상을 갖다 심하게 때릴 때도 금리 인상 직전까지도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금리 인상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발언을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때리기 직전까지도 그런 말 안 할 거고 금리 인하를 때린 다음에도 할 수 있는 말은 뭐냐? 장기 인하 시작은 아니다. 그냥 한 번 때린 거야.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시장을 갖다가 환호를 못하게 계속 막아줄 거예요. 그게 얘 일이에요. 얘 직업이고.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장은 어쨌든 간에 금리 인하를 계속 반영하면서 이제 움직이고 있고요. 자, 그래서 12월 달 이제 봤을 때는 패드워치를 보게 되면은 금리 동결은 뭐 98%뭐 제가 봐도 이걸 올릴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금리 인상은 없어요. 그냥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완전히. 오히려 인하를 언제 하고 얼만큼 할 거고 얼마만큼을 몇 번을 더 때릴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어쨌든 12월은 이런 식이고 중요한 거는 12월에 볼 거는 금리 동결되고 플러스 파월 연설이겠죠. 그거는 어차피 다음 주가 아니고 그 다음 주니까 다음 주 정도 돼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금리 인하는 한 3월 정도부터 한다고 이제 시장은 대충 한 50% 이상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때는 이제 웬만큼 지표가 더 좋아지니까 연준 같은 경우도 분명히 그리고 미국 대선이 있잖아요. 미국 대선 전에는 뭔가 좀 시장에 돈을 풀 수 있고 유동성 공급을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뭔가 필요한데 자 이런 식으로 좀 움직여 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봅니다. 뭐 6월 돼가지고 때리기에는 조금 늦어 보여요. 그래서 3월 정도에 뭐 때리면서 뭐 장기 인하는 아니고 이거 보험성으로 먼저 한번 때린 거야. 금리 인하 한번 한 거야. 요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저도 3월 정도부터는 금리 인하가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펙 플러스가 연기가 됐었는데 어쨌든 간에 연기됐던 걸 했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100만 배럴 갖다가 추가 감산하기로 이제 합의가 됐거든요. 근데 합의가 됐는데 뭐 여기서 유가가 뭐 크게 오르거나 이러지를 않았어요. 뭐 어느 정도 감산할 거라는 거는 예상을 했는데 감산 전에 회의가 딜레이가 되면서 회의가 한 4일인가 3일 정도 3, 4일 정도 좀 연기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거 뭔가 좀 안 맞는 거 아니야? 이 원유국들 사이에서 이거 감산하는 게 좀 대화가 좀 안 이루어졌으니까 지금 회의를 못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유가는 좀 빠지기 시작했는데, 자, 오히려 감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안 빠졌고, 크게 오르지 않았고, 자, 봤을 때는 오펙 플러스 감산 합의가 됐는데 오히려 유가는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만큼 이제 감산이 안 됐다는 거죠, 시장에서도. 자, 근데 거기다가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증산에서 이제 또 발목을 잡혔습니다. 미국이 이제 원유를 갖다 증산하기 시작을 해요. 자, 증산을 시작을 했다는 거는 니들이 아무리 감산을 때려도 총 수량만큼은 계속 또 나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감산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유가는 급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가 부분도 꾸준히 내려가는 거는 양호하다 봅니다. 지금도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인플레이션을 더 내려줄 수가 있고, 다음번 CPI, 다음번 PCE 당연히 더 기대되는 부분들이 더 나올 수가 있고, 그럼 그 다음 오면은 FOMC에서도 아무리 뭘 세게 얘기해도, 아니 웬만한 시장 지표가 다 떨어지고 있는데 네가 뭐 긴축을 뭐 2%가 안 됐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해도 전혀 들어먹질 않는 거죠. 왜? 모든 지표가 다 지금 이제 시장이 좀 인플레이션 다 거쳤다고 이제 보고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도 좀 많이 거쳤어요. 유럽에 막 독일 같은 경우도 지금 3%대 나오나 이렇더라고요. 간간히 봤더니만 유럽 거기도 그렇고 유럽 쪽도 거의 4% 미만의 CPI와 PCE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전 세계적으로 웬만큼 인플레이션이 좀 많이 꺾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쪽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우선 휴전을 갖다가 했다가 한번 연장하고 또 한 번 연장했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서 인질을 갖다 교환하면서 계속 했는데, 이 휴전이 연장이 이번에 안 되고 다시 또 전쟁으로 좀 접어드는 모습이에요. 그 사이에서 카타르가 이제 계속 휴전을 갖다 협상을 갖다가 진행해주고 있었어요. 하마스와 이제 이스라엘 사이에서 카타르가 이제 휴전 협상을 좀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마저도 잘 안 됐는지 휴전 협상을 갖다 철수하고 고국으로 이제 귀국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휴전 가능성이 조금 낮아졌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것 때문에 뭐 지금 당장 시장이 막 무너지거나 이러진 않아요. 뭐 확전의 분위기는 그렇게 막 크게 보이진 않거든요. 이란이 막 아직 움직이는 모습이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금 가자지구 남부 쪽에다가 집중 공세를 하고 있고, 뭐 이런 지역에다가 이제 폭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민간인들이 좀 많이 다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쉬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사우디도 그렇고 지금 옆에 미국도 그렇고 이거는 민간인을 좀 보호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지만, 그럼에 불구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전쟁 하루 재개를 했는데, 재개 하루 만에 사상자가 한 800명이 또 이제 육박하기 시작했고, 북부에서는 헤즈볼라가, 그리고 남부에서는 이제 가자지구 남부 쪽에서 이제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싸우고 있고, 위쪽에서는 헤즈볼라하고 또 이스라엘 싸우고 있고, 뭐 그런 식입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이스라엘은 계속 전투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사우디가 이란이랑 막 그렇게 친하진 않잖아요. 근데 뭐 이제 사우디가 라이벌 이란한테 투자 약속을 하면서, 자, 확전만은 막아달라. 뭐 지금 쟤네들이 싸우고 하마스가 싸우고 뭐 헤즈볼라가 싸워도 니네만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란 니네만 가만히 있어주면 확전은 벌어지지 않으니까 이걸 확전시키지만 말아달라.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이란한테 경제 투자를 갖다 제안을 하면서 좀 그런 식으로 좀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란이 지금 딱히 그렇게 세게 얘기 나오는 건 안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란 같은 경우도 지금 눈치 보는 것 같아요. 지금 뒤에서 중국도 그러고 있을 거고, 이란 입장에서는 뭔가 이걸 확전을 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다라고 보는 건지 조용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정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좀 낮아 보여요. 솔직히 헤즈볼라랑 하마스 정도는 솔직히 이스라엘이 어차피 둘 다 잡아낼 수 있는 정도의 국방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란만 끼지 않으면 확전은 없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도 확전을 안 시키려는 그런 모습이고, 중동에서 좀 평화를 좀 만들어내려고 하고. 자, 미국 같은 경우도 뭐 계속 얘기는 하는데 뭐 들어먹질 않죠, 이스라엘이.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미국이 계속 얘기를 잘 해줘도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갈 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도 이스라엘 전투에서 이기고서도 전쟁에서 진 케이스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주민보호가 최고다. 니네가 뭐 다 죽여가면서 이거 전투에 이겨봤자 너네가 그대로 계속 유지를 하거나 정부를 유지하거나 이럴 수가 있겠냐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미국도 계속 좀 이제 살살 해라라고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하마스를 잡는 건 좋은데 주민보호는 하면서 이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전쟁은 다시 시작됐고, 위에서는 헤즈볼라, 밑에서는 하마스. 다만 여기서 이제 시장이 무너지진 않지만 여기서 확인해야 될 거는 딱 하나, 그냥 그게 하나 남았죠. 그냥 전쟁이 확전만 안 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에서는 확전이 되면은 그때는 이제 시장이 한번 움직일 수 있는데, 그것만 아니면은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미 국채 금리를 갖다가 10년물을 보게 되면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내려오고 올 가능성이 있고 충분히 하방 압력이 내려오고 있다.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오냐라고 제가 봤을 때는 4.1%를 말씀을 드렸어요. 대략적으로 요 정도 되죠. 자, 여기에 고점이 있었고, 자, 여기 지지받았었고, 4.1%, 4.08%, 뭐 4.09% 이 정도니까 4.1 보시면 돼요. 한 번 정도 더 내려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충분히 내려왔으니까 4.1까지 내려오면은 한 번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어요. 그러고 다시 내려가겠죠. 내려가려면은. 자, 요 정도까지는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1 찍고 올라오더라도 세게 올라오더라도 4.3 이하에서 4.1 찍고 4.3 치더라도 다시 또 내려가는 이런 모습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도 뭐 괜찮죠. 전반적으로 너무 괜찮다 보니까 뭐 크게 올라갈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환율도 이제 달러 인덱스가 좀 내려오다 보니까 이것도 충분히 더 내려갈 수 있다고 봐요. 지금 최근에는 여기 이러한 박스권을 이제 그리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이제 한번 찍고 당연히 기술적 반등 나오고 다시 한번 찍고 기술적 반등 나오고 세게 내려갔었어야 되는데 여기서 못 내려갔잖아요. 자, 이거는 결국 이러한 박스권을 지금 그리고 있는데 이 박스권에서 뭔가 이슈만 한번 터지면은 하방으로 한번 더 갈 수 있다. 그랬을 때는 1260원까지도 한번 볼 수 있겠죠. 그랬으면은 당연히 너무 좋겠죠. 우리 시장도. 자, 그래서 요것도 크게 올라갈 가능성은 지금은 낮아 보입니다. 그래서 방향성은 진짜 다 좋아요. 국장 수급이 조금 이상해서 그렇지. 공매도 이제 제한시키면서 조금 수급이 좀 꼬여서 그렇지. 전반적으로 다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WTI.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이때였나, 이날이었었나 그럴 거예요. 해가지고 오펙 아까 전에 감산이 이제 진행이 됐지만 그 다음에 봤더니만 또 추가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74불. 자, 오펙 회의에서 감산을 때렸는데 이렇게 하방이면은 하방 더 세게 한번 더 올 수도 있어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이거 70불까지도 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앞전에서 이제 저점으로 찍혔던 게 70불 정도는 막 있었거든요. 이게 70불. 자, 여기 있었던 이 자리들, 지지하는 이 자리들 전부 다 70불이에요. 그러니까 막 70불까지 내려와서 69불 막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정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유가도 괜찮고, 뭐 전반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 괜찮아 보입니다. 뭐 크게 우려할 부분은 없어요. 다만 세게 올라갈 이유도 아직은 없고 세게 떨어질 이유도 아직은 없다. 그냥 평이하게 계속 움직이면서 이제 섹터 돌림이 이제 시작될 거예요. 대형주들이 어느 정도 끌어올려 놓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중형주, 그 다음에 소형주. 자, 그랬을 때는 그냥 내 종목들이 아직 파랗다면은 뭐 이제 기다리시면은 순서는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 봐야 될 게 뭐냐 봤을 때는 특별한 거 없어요. 어차피 다음 주는 블랙크로 이제 FOMC 직전이다 보니까 위원들이 뭐 특별하게 발언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위원들 발언이 없는 일주일이고, 그리고 그럼 지표만 좀 괜찮게 계속 이어져 나온다면은 시장은 계속 우상향으로 천천히 조금씩 꾸역꾸역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래서 월요일 날 뭐 특별한 거 없죠. 자, 화요일 보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뭐 별거 없어요. 뭐 서비스 관리자 이런 거 있긴 한데 뭐 굳이 수요일도 제가 봤을 때 제조 구매자 지수 뭐 이런 거 볼 수 있지만 우선은 고용이니까 졸츠 쪽 보고서 하나 정도 이제 좀 봐줄만 하고요. 그러고 ADP 비농 부분 이것도 좀 중요하고요. 중요한 게 이제 대충 수요일부터 나오네요. 수요일날 저녁이니까 수요일날 저녁 정도부터 이제 좀 나오니까 거의 이때는 0시에 나오네요. 그러면은 거의 화요일부터 조금씩 고용 데이터들이 좀 반영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수요일날 이제 ADP 나오고, 그러고 원유대금 뭐 필요 없고 쭉 이제는 뭐 채권 입찰까지는 굳이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채권이 되게 안정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뭐 채권까지는 안 봐도 되고. 그러고 요거 또 하나 있네요. 신규 실업이랑 연속 실업. 요거 정도 또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4주 평균 실업 이것까지도 한번 볼 수 있겠네요. 요 정도가 이제 금요일날 나오는, 어차피 금요일날 모든 데이터가 나오는데 그 전에 이제 하나둘씩 먼저 패를 깐다고 보시면 돼요. 자, 금요일이 제일 중요해요, 사실상. 금요일 같은 경우는 모든 지표가 다 나온다고 보면 되죠. 자, 가장 중요한 게 평균 시간당 임금, 그리고 평균 시간당 임금 MOM이랑 YOY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게 더 빠져줘야 되는 거고, 그래야지 인플레는 꺾이니까. 그리고 비농 부분 아까 전에 봤었던 졸츠랑 그리고 ADP들 있죠. 그걸 갖다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엮은 거. 그리고 실업률 당연히 중요하죠. 실업률은 조금 더 올라가면 좋은데 예상치는 3.9로 나와 있네요. 그 전이 3.9니까 여기가 한 4 정도 나와주면은 너무 세게도 나오면 안 돼요. 그냥 4 정도 그냥 딱 나와주고 그 정도 해야지 그냥 시장이 좀 그래도 고용이 좀 진정되는구나 이러면서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서는 더 올라가기보다는 이제는 그냥 버텨주는 정도로 해야지 여기서 고용까지 막 무너진다 하면 갑자기 또 침체 아니냐라고 할 수 있으니까 적당 수준 좀 괜찮게 적당히만 좀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전부 다 막 너무 안 좋아도 이제는 좀 안 좋게 보니까. 자, 그 정도 있고 그 다음에 미시간 인플레이션 기대지수들 나오는데 뭐 이건 뭐 그냥 패스하시죠. 그러니까 이번 주 볼 거는 전부 다 고용이에요. 고용 지표가 나오는 한 주고 그게 마지막으로 금요일 날 모든 데이터들이 다 나오니까 또 금요일 날 변동성 보여주겠죠. 미증시 같은 경우는. 자, 그리고 나서 이때 FOMC가 진행이 돼요. 금요일까지 이제 쭉 고용 지표들이 나오고 12일, 13일 날이 이제 FOMC고 13일 날 이제 뭐 밤 새벽 때 해가지고 우리 시장에는 목요일 날 타격을 주겠죠. 이때 파월 연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도 고용 지표가 좀 괜찮게 좀 움직여줬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FOMC에선 진짜 좋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거의.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올 수가 아예 없는 약간 긴축 이런 얘기도 쓸데기 없는 얘기도 이제는 아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 한 달 내내 그 전 FOMC부터 지금까지 나온 모든 데이터가 다 좋았어요. 솔직히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데이터밖에 다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국채 금리도 솔직히 4.1에서는 한번 걸릴 수는 있겠지만 더 추가로 더 빠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파월 연설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뭐 미증시가 뭐 국장은 모르겠어요. 근데 미증시 같은 경우는 진짜 산타 랠리도 가능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조금씩 보여져요. 자, 나스닥을 한번 볼게요. 나스닥 말고 다우를 보면은 자, 다우 같은 경우는 이미 전고점을 갖다 다 넘겼어요. 앞전에 있었던 전고점 넘기고 지금 훨훨 타올라요. 막 하루에 막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앞전에 있었던 고점을 갖다가 때려 부시고 올라간 다음에 눌림 주고 다시 또 앞전에 있었던 고점을 때려 부시고 또 위로 또 올라가고 있죠. 역사적 신고가가 여기에요. 역사적 신고가가 여기에요. 여기 36,900 대충 37,000 보면 되겠네요. 37,000이니까 뭐 그렇게 많이 남지도 않았거든요. 요거 남았어요. 요거 좀 있으면 이 역사적 신고가까지 넘기면은 이건 뭐랄까요? 그냥 완전히 다시 불장으로 다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여져요. 지금 다우랑 이런 애들이 좀 움직이는 게 훨씬 더 좋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나스닥은 이제 충분히 7개 종목 때문에 꾸준히 올라왔고 그걸로 잘 버텨왔는데 나스닥은 이제 그 7개를 빼고 나머지가 달려주면서 나스닥을 버텨줘야 되는 거고 그걸 이제 보여주는 게 다우 같은 경우에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거 이나스가 아닌데. 자, 그래서 요 정도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다음 주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국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저는 좀 긍정적으로는 보여져요. 여기만 들어와 준다면 솔직히 여기까지 완전히 넘기려면은 2550 진짜 2550이 중요한데 2550을 갖다 딱 건드리고 또다시 무너질 수가 있어서 그래요. 2550 위에만 올려준다라고 하면은 이때부터는 시장 전체가 그냥 다 시뻘걸 거예요. 오히려 대형주들이 좀 안 가는 모습이 좀 나올 수가 있고요. 자, 근데 국장은 지금 공매도가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조금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많이 꼬여 있기는 해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너무 2차 전지에 지금 또 쏠림이 있어가지고 이걸 어느 쪽을 갖다 끌어올리기가 지금 막 그렇거든요. 막 공매도도 좀 있고 이래야지 끌어올리고 늘리고 끌어올리고 늘리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뭐 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지금 수급적으로 좀 꼬여 있어서 지금 바로 못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 어쨌든 이번 주는 뭐 그렇게 이번 주도 뭐냐 무난하게 움직일 것 같고요. 무난하게 움직여가지고 한 2,550까지만 와도 저는 충분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좀 양호하게 움직일 것 같으니까 뭐 크게 걱정하실 것도 없어 보이고요. 그 다음 주는 걱정할 거는 파월의 입 그냥 파월이 뭐라고 하는지 뭐 말도 안 되게 갑자기 또 엄청나게 매파적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 친구가. 그래서 그것만 좀 조심하면 되지 않을까. 그 다음 주도 뭐 크게 우려되는 거 없고 유가도 그렇고 달러도 그렇고 뭐 국채금리도 그렇고 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시간은 이제 투자자의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천천히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영상 들어줘서 감사합니다.